그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내일 발표한 날이죠. 내일 아침 메시지 오겠네요. 메시지 뭐 자기 성적 다 아니까 메시지 오니까 합격할 것으로 보고, 저는 항상 강의 시간에 에, 뭐라고 하냐면,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부동산 공부 정말 잘했다. 부동산 공부를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는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고 한 적도 있고, 제 젊은 애들 칭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볼 때 부동산 공부를 정말 잘 시작했고, 1년 또는 2년 할 때 그것도 좌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시험 다 끝나니까 그때가 좋았다. 또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불안하고.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도 자기를 드러내서 손님을 모으게 하는 또 그런 또 탁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게 첫 번째 잘한 결정. 여러분들은 그 결정을 시작을 했으니까 합격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격증 따서 평생 자격증 낼 건데, 스키느니 정말 더 공부를, 시험 공부하는 거에 반만 하면 그 주변 중개업자 100군데 중에서 아마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이 워낙 유명한 분들 모시고, 지금 여기 지금 프린터를 봐도 정말 홍보하는 것, 그 다음에 물건 사진 찍어서 작품 만들고 나를 드러내고 인터넷 검색하게 하고, 어 이게 진짜 포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률 공부를 했으니까 인터넷 관련된 거, 네이버 블로그 관련된 거 열심히 좀 공부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없는 무기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요거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원래는 요 프로그램 되게 비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저렴하게 해서 한번 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1월 달에 현직 부동산 하신 분 공시부 강의도 하시고, 실무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 그 다음에 개업할 때부터 그런 걸 다 해서 2개 코र्스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해서 똑똑한 사장님 되세요. 그래서 우리 박상래 우리 대표님, 자,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K마스터즈 박상래 원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합격하신 분들이시죠? 예비 합격자, 예비 합격자신데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케팅이 먼저일까요? 중개 실무를 공부하는 게 먼저일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왜 마케팅이죠? 중개업 하려면 중개 실무를 알아야 뭐 계약서도 쓰고 할 거 아니에요. 왜 근데 마케팅이 먼저예요? 그쵸. 많은 분들이 창업을 준비할 때 뭘 준비하냐면 중개 실무 교육을 먼저 들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개업할 곳을 찾아서 이제 사무소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 놓고 딱 개업을 해 놓고 나면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마케팅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현업에 있으면서 이 마케팅을 공부하는 게 녹록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블로그하고 유튜브가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해요. 그냥 글 몇 개 쓰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업로드해서 등록 버튼 누르면 올라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쓴 글이 상위에 노출이 돼야 되고 이게 지속적으로 홍보가 가능해야 효과가 있는 거죠. 블로그가 지금 더 중요할까요? 유튜브가 더 중요할까요? 유튜브가 더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데 현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3%? 0.1%예요. 0.1%. 왜 그럴까요? 아니, 많은 분들이 유튜버가 뜨고 있다는 거 다 하잖아요. 삼척동자도 다 한단 말이에요. 어린애들도 다 하고. 그런데 중개업에서 유튜버 활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유가 블로그는 그냥 사진만 찍어서 글 대충 쓰고 사진 올리면 끝나는데 유튜브는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이 되든 어떤 다른 카메라가 있든.
또 카메라로 가서 찍어야 되는데 움직이는 영상을 찍으려면 막 흔들려요. 퀄리티가 떨어져. 어떻게 해야 돼요?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게 찍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와 관련된 전자제품 기기, 짐벌이라는 것도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들어가. 또 마이크를 또 사죠. 또 그렇게 촬영하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그렇게 찍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영상을 편집을 해야 돼. 편집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또 사야 돼. 프로그램 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동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익혀야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데 유튜브에서 상위에 뜨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죠.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보다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블로그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직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블로그로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로그와 유튜브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내가 나가서 매물 촬영할 때 영상도 찍고 그 다음에 사진도 찍어서 사진 찍은 거는 블로그에, 영상 찍은 것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올려야 되는데 비중을 7대 3 정도에서 8대 2 정도를 줘야 돼요. 7이나 8이 뭐냐? 유튜브예요. 제가 이 양천구 토백이에요. 오늘 집에서 걸어오려고 하다가 날씨가 추워서 차를 갖고 왔지만 저는 여기 신정 4동에 살거든요. 천주교 성당 있는 그쪽에 사는데 예전에 여기가 전부 밭이었어요. 논. 그래서 걸어 다녔거든요. 학교까지. 여기 목동초등학교까지 걸어 다녔어요. 다 논이었고. 근데 거기에 목동 아파트 지었을 때 사람들이 목동 아파트를 안 사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신정 4동이 약간 언덕에 있잖아요. 산 위에. 그때는 저 어릴 때만 해도 거기가 부촌이었어요. 왜냐? 여기 이 목동 아파트 지어진 데는 비만 오면 오목교가 넘쳐서 범람을 해요. 그래서 맨날 물 받아가 돼. 그래서 그 아파트 값이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을 살 때 가격으로 치면 세 채를 살 수 있었어요. 세 채. 그 집 하나 살 돈으로 아파트를 세 채를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안 샀죠. 거기 가면은 맨날 그 물 범람하고 안 좋으니까 그런 데 사면 안 된다고 높은 데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신정동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부동산도 보면은 그 당시에 안목이 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주워 담았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 저희 아버님 친구 중에서는 뭐 몇백억대 부자도 있어요.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엄청난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과도기적인 시점. 그러니까 마케팅도 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점에 온 거예요. 코로나 요 사태가 있기 전에는 블로그가 더 좋았을까요? 유튜브가 좋았을까요? 어느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이미 그때도 유튜브가 뜨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가속도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마케팅을 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중기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거의 3배에서 5배까지 차이 나요. 유튜브 마케팅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드론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그렇고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제가 해보지 않은 것을 강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다 해보고 실무적인 경험해봤기 때문에 잘 알죠.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해준 부동산 물건만 한 700편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얼굴이 이렇게 새까만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배꼽같이 하얀 사람인데 하도 밖에서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얼굴이 많이 탄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 말씀드리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현황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2021년 응시자가 40만 8,492명.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봤죠. 뉴스 봐서 보셔서 알 거예요. 여기 연령층의 대부분이 젊은 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연령대보다 훨씬 더 젊은 층들이 시험을 봤다는 얘기죠. 합격할 확률이 누가 더 높아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합격할 확률이 더 높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한 20대 초반에서 한 30대, 거기 그 정도 나이대 계신 분들은 이런 유튜브도 아주 친근하고 컴퓨터하고도 아주 친숙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마케팅을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뭐 탁 터놓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개업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체력이 돼요? 아니면 얼굴로 승부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중개 실무 능력은 있나요? 그것도 별로 없고, 그럼 컴퓨터는 잘하나요?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창업을 하면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 사람들 제끼고 여러분이 수익 창출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하는 것은 안 하면 못해요. 그래서 저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상담을 하면 그냥 개업을 하지 말라 그래요. 안 하는 게 돈을 덜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절대 권리금 주고 들어가는 거 하지 말라 그래요. 권리금이 없는 점포를 가서 내가 권리금을 받고 나오면 돼요. 또 이 마케팅을 잘하면 그런 문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다 해결돼요. 마케팅만 잘하면. 대로변에 나올 필요도 없어요. 골목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2층에 있어도 상관없고 3층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마케팅만 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사태도 있고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리스크가 없는 곳에서 개업을 해야 돼요. 리스크. 그러니까 내가 혹시 잘못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곳. 잘 되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안 돼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 곳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시는 것처럼 경기는 어려운데 계속 늘어나. 이 얘기는 뭐냐면 폐업자도 많지만 개업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연령층이 점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일수록 더 열심히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옛날처럼 복덕방 수준으로 생각하고 중개했다가는 쫄딱 망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해 가면서 이렇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실행을 해야지 그냥 주먹국으로 실행했다가는 100% 실패한단 말이죠. 통계가 39%예요. 이번 응시자 중에서 20, 30대 비율이 39%. 엄청나죠? 자, 최근에 유튜브도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못지않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유튜브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네이버 부동산 광고. 제가 이제 개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마케팅은 뭐 하실 거예요? 제가 협회에서 실무 교육도 하고 있는데 실무 교육 때 물어봐요. 선생님 개업할 때 정해지셨어요? 네, 한 일주일 후면 개업해요. 아, 그러세요? 마케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케팅요? 해야죠. 뭐 어떤 거 하실 건데요? 구체적으로. 아니, 그냥 하려고요. 또 그래도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네이버 부동산? 그냥 그때그때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 내고 뭐 지역 거래 정보망에 좀 올리고 뭐 그렇게 하려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이버 부동산은 돈 내고 하는 광고죠. 그다음에 파워링크라고 아시죠? 네이버에서 우리 뭘 검색하면 파랗게 위에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파워링크라는 광고인데 돈 내고 하는 광고예요. 클릭당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경매예요, 경매. 그러니까 내가 키워드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정동 재개발이라는 키워드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키워드로 최저가는 70원부터 경매가 시작돼요. 그럼 그 키워드로 내가 쓴 거를 1등에 꽂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주위에서 내가 1등 할래. 그럼 80원. 옆에 있는 분이 내가 1등 할래. 90원. 이 사람은 100원, 150원, 200원, 300원, 400원 계속 올라가요. 언제까지? 한 사람이 멈출 때까지. 강남에서는 키워드 한 개의 클릭당 비용이 10,000원까지도 넘어요. 그냥 30명 클릭하면 하루에 3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링크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강남에서 한 달에 5, 600? 기본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선생님, 키워드 광고비로 5, 600 내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안 돼요. 5, 600을 넣어도
1,000만 원 벌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단돈 10만 원을 내도 효과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업하면 전화를 많이 받아요. 뭐 블로그 대신 써 주는데 뭐 한 달에 10만 원 내면 블로그 다 써 주고 상위에 노출시켜 주고 뭐 홈페이지도 만들어 주고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하거든요. 전부 다 사기예요. 해도 하나도 효과 없어.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자, 공부법이 일부 개정됐어요. 아시죠? 광고부 일부 개정된 거. 옛날에는 블로그에 매물을 올릴 때 그냥 뭐 이런 매물이 있어요. 평은 이렇고요. 뭐 내용은 이래요. 가격은 나중에 전화 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올려도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물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올려야 돼요. 블로그나 유튜브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물건 보다 보면 그렇게 올리지 않는 분들 있죠?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누가 신고하거나 구청 관청에 신고해 가지고 이제 딱 조사 나오면은 바로 행정처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지방에서 몇십 군데의 부동산들이 과태료 물은 경우가 꽤 나와요. 근데 지금 당분간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버려 두겠지.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막 그런 것까지 다 단속해 가면서 하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는 좀 풀어줄 거예요. 양도소득세도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잖아요. 대선에서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제재를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건데 끝나고 나면 달라질 거다 이거죠. 그러면 블로그하고 유튜브는 틀린 게 블로그는 일상글을 써요. 그리고 매물글을 올려요. 그러면 블로그는 매물만 계속 올리면 상위에 못 떠요. 일상글과 매물글의 비중을 적절히 좋아해야 되는데 일상글이 더 많아야 돼요. 매물글보다. 그래야 블로그가 상위에 떠요. 근데 유튜브는 틀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매물만 올려도 돼요. 그래도 상위에 잘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리기에는 유튜브가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유튜브가 그런 면에서 블로그보다는 훨씬 더 막강한 거고요. 이제 요런 내용들은 이것만 설명을 해도 한 1시간 정도는 가야 돼요. 이 부분을 갖다가 피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매물을 올렸는데 그 매물을 없애고 일상적인 어떤 물건 보여주는 그냥 집 둘러보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광고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전공이 부동산 법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는 잘 알죠. 그래서 최대한 공부법에 걸리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이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서 제가 교육할 때 강의를 하거든요. 자, 유튜브는 구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문자가 찾는 웹사이트다. 자, 네이버는 포털 사이트죠. 유튜브는 포털 사이트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포털 사이트는 뭐예요? 네이버. 점유율이 몇 프로예요? 점유율이 83%. 어떤 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와서 이제 블로그 강의한테 물어봐요. 근데 왜 구글에 대한 내용은 안 해주세요? 구글 상위에 뜨는 거는? 그걸 뭐 하려고 해요? 점유율이 5%도 안 되는 걸. 내가 네이버도 운영하고 구글도 운영하고 이렇게 여러 개를 다 이렇게 SNS 운영할 수 있나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가장 우리한테 효과적인 거 한 개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83%니까 네이버만 점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포털 사이트 1위는 네이버예요. 근데 유튜브는 포털 사이트가 아니니까 네이버가 1등인 거죠. 근데 유튜브가 지금은 포털 사이트의 개념을 가져요. 왜? 궁금하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보를 검색할 때는 무조건 유튜브에서 해요. 왜냐하면 글을 보는 것보다는 영상을 보는 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네이버는 어떨 때 찾느냐? 유튜브에서 자료가 안 나올 때 네이버를 찾고 쇼핑할 때만 저는 네이버를 가요.
이메일을 보거나 이럴 때만. 그 외에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통해서 찾는 경우는 뭐 지도 찾거나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없다는 거죠. 유튜브를 만약에 포털 사이트의 개념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부동의 일이죠. 유튜브가. 당연 일이에요. 네이버보다 훨씬 더. 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 카카오톡, 그 다음에 유튜브.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어플이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는요, 연령대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해요. 검색하는 것도 쉽고 찾아보는 것도 쉽기 때문에 뭐 이렇게 컴퓨터에 대한 어떤 기술이 없어도 쉽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죠.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대 40대에서 50대가 무려 50%를 넘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을 했을 때 타겟팅이 되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 타겟팅이 되는 고객의 연령대는 돈을 가지고 있고 집을 사거나 매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가장 많은 나이대가 어디예요? 40대, 50대. 물론 이제 60대, 70대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사실 영향력이 없어. 돈은 많아도 누가 해요? 자식들이 하지. 근데 대부분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나이대가 40대, 50대예요. 근데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층이 가장 많은 걸 보는 게 유튜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유튜브 앱 세대별 총 사용 시간 분포. 30대, 40대가 왜 이렇게 적지? 40대가 왜 이렇게 적어요? 50대 이상은 25%니까 비슷한데 40대가 훨씬 적네? 왜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일해야죠, 40대는. 집에서 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계속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아니고 계속 회사에서 바쁘게 일을 해야 되는 나이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 시간에서는 좀 밀리는 거죠. 2022년도 유튜브 전체 이용자 중에서 93.7%, 네이버 43%, 넷플릭스 28%, 이렇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중기업에 잘 먹히는 마케팅이 있고 중기업에 잘 먹히지 않는 마케팅이 있어요. 페이스북, 중기업에 안 먹혀요. 페이스북으로 마케팅 할 생각을 하려면 내가 애초부터 페이스북에서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제 시작해서 페이스북을 키워서 친구들을 많이 늘려서 페이스북으로 마케팅을 한다?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인스타그램, 중기업에는 안 먹혀요. 어디에 먹혀요? 음식이나 여행 같은 이런 업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먹히는 게 인스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쏟아붓는 시간들을 유튜브하고 네이버 블로그에만 쏟아주면 여러분 마케팅 시장의 90% 이상은 여러분이 장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를 다 하면 안 되고 가장 강력한 거 2개만 잡아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글보다는 사진이 중요하고 사진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영상이 중요하죠. 네, 글을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사진을 보고 이해하는 게 쉽고 사진을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보고 이해하는 게 쉽기 때문에 흐름이 글, 사진, 영상 이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이 뒤에 뭐가 나올까요? 메타버스 요즘 유명한 거 아시죠? 네, 가상현실. 이제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 옛날하고는 중계가 달라져요. 그냥 부동산 가서 물건 보러 이렇게 집까지 가는 경우가 없어진단 말이죠. 인터넷상에서 바로 그 물건을 360도 내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가서 이렇게 딱 누르면 주방이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마치 주방이 펼쳐지는 것처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실제 매물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현장까지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인터넷에서 사고 파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곧 온다.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미 충분히 다 구현 가능해요. 지금 상태에서도.
근데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제도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소상공인 공인중개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뭐 직방이나 이런 데서 부동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도 다 부동산에 가가지고 100만 원 줄 테니까 타입별로 다 영상 찍고 자료 달라고 해가지고 다 수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여러분만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향후에는 아파트를 중개를 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은 힘들어질 거예요.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그런 아파트나 이런 정형화된 틀은 평형이 정해져 있죠. 뭐 33평은 A, B, C 타입, 45평은 A, B 타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구조가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를 자료를 정리화 시켜버리면 대기업에서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독주택, 빌라, 토지 이런 것들은 매물마다 모양이 다 틀리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수많은 물건들을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파트보다는 단기적으로 뭐 수수료율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튜브는 아파트보다는 토지, 그다음에 그 주택, 단독주택, 그다음에 이제 빌라, 상가, 공장 요런 쪽이 더 잘 먹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중개업을 할 것이다. 그러면 먼저 지역을 설정하기 전에 뭘 먼저 설정해야 돼요? 어떤 매물을 중심으로 내가 중개를 하려고 할 것인가? 이거를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지역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가면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먹히는 마케팅을 찾아야 돼요. 거래 정보망도 지역 정보망도 그쪽 지역에서 잘 먹히는 데가 있고 안 먹히는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블로그가 더 강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유튜브가 강하기도 하고 이게 지역마다 다 틀려요. 물건마다 다 틀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자, 웹상에서 메타버스는 웹상에서 아바타를 이용해서 가상세계로 이렇게 현 시대가 동일하게 하는 건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우리 여기 목동 에듀에서 어떤 모임을 한다. 그럼 이제 오프라인에서 안 만나고 가상 공간에서 만나서 이름표가 다 있죠. 내가 예쁘게 꾸며놓은 아바타에 이름이 다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말도 걸고 말을 걸면 그때 얼굴이 뜨게 할 수도 있고 아바타를 보면서 직접 그냥 채팅을 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같이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그 가상 공간에 조용한 공간에 가서 둘만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프롭테크라고 해서 이런 기술과 부동산을 합친 거예요. 부동산 가상 시장, 가상 부동산 시장이 오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던 부동산을 한국에서도 쉽게 매수할 수가 있고 매도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통합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물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해서 바뀌지가 않아요. 물의 흐름을 역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흐름을 타고 여러분들은 카멜레온처럼 빨리 변화를 해야 돼요. 남들보다 한 발만 앞서서. 지금도 여러분한테 기회야. 왜? 유튜브가 뜨고 있는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실제로 이거를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양천구만 해도 그래요. 양천구에도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양천구에도. 이 양천구는 예전에 지역 뭐죠? 부동산들이 자기네끼리 친목회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블로그로만 못하게 하고 그랬어. 왜? 나이 든 분들이 못하게 해. 자꾸만 저 사람이 하니까 나보다 수입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다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단 말이죠. 광주 있잖아요. 전라도 광주. 네이버가 유일하게 마케팅을 실패한 지역이 전라도 광주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엔 사랑방 신문이라는 대표적인
그런 언론 매체가 있어요. 되게 웃기게 부동산 매물을 내놓으면 키워드 광고 안 하고 사랑방 신문에 내놔. 보는 사람도 네이버 안 보고 사랑방 신문만 봐. 그래서 마케팅은 실패했어, 유일하게. 그랬던 지역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뚫렸죠. 아무리 혼자서 막으려고 해도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물결 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그냥 같이 타고 가면 돼요. 그러면 쉽게 여러분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자, 네이버 블로그가 있고 유튜브가 있잖아요. 이거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블로그는 상위 노출되는 기간이 최소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최소. 글은 어느 정도 양을 써줘야 되느냐? 일주일에 적어도 2개에서 3개 정도는 써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2달 정도 이상은 꾸준히 운영을 해줘야 상위에 뜰 확률이 있어요. 유튜브는 어떠냐? 한 개의 영상을 올렸어도 조회수가 몇만 명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로직 자체가 틀려. 왜 그러냐면 네이버는 뭘 먹고 살죠? 키워드 광고 수익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글들이 상위에 뜨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왜? 사람들이 검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는 안 나오고 맨날 상업적인 내용만 떠. 매물만 떠. 아니 나는 지금 이 아파트에 학군을 좀 보려고 온 거지. 이거 매물 광고 보려고 아닌데 학군은 안 나오고 맨날 매물만 올라오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이 네이버를 외면하게 돼요. 예전에 네이버에서 이런 로직을 상위 매물거들이 많이 떠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점유율이 80 몇 프로까지 갔던 게 87%까지 올라갔던 게 거의 69%까지 떨어졌어요. 점유율이. 그래서 네이버가 그때부터 이 검색 로직 프로그램을 아주 디테일하게 엄격하게 이 리브라라는 로직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이제 여러분의 그 글 쓴 것들을 분류하고 상위의 점수를 매겨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몇 천억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요. 사람들이 매기질 않아요.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점수 채점해서 노출시키는 것까지 전부 다 자동이에요. 근데 유튜브는 한 개만 올려도 바로 뜰 수가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죠. 블로그는 상위 노출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항목이 제목이 중요해요. 블로그 글의 제목. 그 다음에 컨텐츠의 질. 컨텐츠의 질이라는 것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진이 실사진이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썼던 사진 복사해서 쓰면 안 되고 실사진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글의 내용이 많아야 되고 텍스트가 많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켜지면은 상위에 뜨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는 뭐가 중요하냐? 블로그의 제목도 중요하고 태그도 중요해요. 태그. 블로그도 여러분들 보면은 글을 읽다 보면 샵이 들어가요. 샵. 샵을 뭐라고 부르죠? 해시태그라고 하죠. 해시태그. 그 해시태그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전 세계적으로 키워드를 검색할 때 앞에 붙는 기호예요. 그래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태그라는 게 상위 노출과 전혀 관련성이 없어요. 다만 그 샵을 넣어서 해시태그를 달아 놓으면 연관된 글에 내 글이 뜰 확률이 높아지니까 간접적으로 내 글을 볼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블로그의 글이 상위에 뜨지 못하거나 뜨게 되거나 하는 경우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근데 유튜브는 태그가 직접 노출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요. 그리고 설명 문구. 유튜브에 보면 그 아래쪽에 설명 문구들 있죠? 이 설명 문구가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상의 질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가장 또 큰 차이점이 유사문서예요. 블로그는요.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내가 베껴서 내 블로그에 올리면 안 떠요. 유사문서잖아요. 한번 썼던 사람 재탕한 거니까 정보를 쓸 가치가 없다. 그래서 띄워주질 않아요. 그래서 남의 거를 베꼈으면 무조건 안 떠요. 그럼 비교하는 사이트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든 포털 사이트는 다 비교한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든 포털 사이트. 그런데 유튜브 영상은 비교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올렸던 영상 다른 사람이 퍼가도 된다면, 저작거리만 걸리지 않는다면 또 올려도 또 노출되고, 베껴서 또 올려도 또 노출돼요. 그러니까 유사무쇠의 개념이 없는 거죠. 태그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 블로그는 재채패가 아주 중요해요. 제가 뭐냐? 재방문자예요. 자, 이 사람 블로그를 들어갔는데 글의 내용이 너무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후 추가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오죠. 보고 다음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방문하죠. 이게 재방문자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브라는 로직이 사람이 아니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계로만 판단해요. 통계. 이 사람 블로그는 A라는 사람이 이 블로그를 자꾸 재방문하네? 근데 이렇게 재방문하는 사람의 숫자가 되게 많네? 그럼 무슨 뜻이냐? 아, 이 사람의 컨텐츠는 좋은 컨텐츠야 라고 평가를 해준다는 거죠. 체류 시간. 체류 시간이 뭐예요? 블로그를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이 어떤 글을 클릭하고 들어갔어요.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페이지에서 머물러야 되죠. 이렇게 밑으로 놀리면서 내리면서 볼 거 아니에요? 머물잖아요. 왜 머물러요? 읽으려면 머물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내가 원하는 글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바로 나가겠죠? 그럼 체류 시간이 짧은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의 블로그가 있는데 1000명이 방문했는데 대부분 10초 안에 있다가 다 나가버리네?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상위에 뜨는 블로그라 검색 유입은 많지만 이 글을 얼마 보지 않고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은 컨텐츠 질이 안 좋다는 뜻이고, 그러면 통계적으로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고 상위에 떴던 글들이 밑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게 바로 체류 시간. 페이지뷰는 뭐냐? 이 블로그에 들어가서 골프 스윙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서 딱 봤단 말이죠. 그래서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쓴 다른 글을 또 나가지 않고 또 클릭해서 연결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글들을 이어서 연속적으로 본다. 이게 바로 페이지 뷰. 근데 유튜브는 뭐가 중요하냐? 구독. 비슷해요. 구독은 이제 블로그에서 이후 추가 같은 거죠. 이 사람 영상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그럼 구독 버튼을 누르죠. 왜? 그래야 이 사람이 다음에 또 영상 올리면 나한테 띵동 하고 뜨거든요. 그래 이 사람 영상 또 볼 수 있으니까. 구독 버튼을 누른다. 블로그는 체류 시간이라고 했죠. 유튜브는 시청 시간이 중요해요. 시청 시간.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얘기할 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영상을 부동산 매물을 찍을 때 몇 분짜리 찍을 건가? 몇 분짜리를? 10분짜리를 찍을 거냐? 5분짜리를 찍을 거냐? 어느 게 좋아요? 5분이 좋아요? 10분이 좋아요? 그거를 끝까지 볼 확률이 높은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5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5명이 들어와서 5분을 다 보고 나갔어. 근데 10분짜리를 올렸는데 5명 중에서 4명이 보고 1명은 바로 나갔어. 그러면 시청 시간으로 보면 5분짜리 5명이 봤으니까 25분. 근데 10분짜리 4명이 봤으니까 40분이죠. 그럼 시청 시간으로는 10분짜리를 본 사람이 많은 거 더 점수가 높잖아요. 근데 점수가 반대야. 5분짜리를 5명이 다 보고 나간 게 높은 점수를 받아요. 왜? 끝까지 보고 나갈 확률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영상을 올릴 때 중요한 부분들을 뒤로 빼요. 중요한 부분들을. 안 그러면 앞부분만 보고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은 블로그나 이런 데 유튜브에 올리는 매물 영상들은 가급적이면 10분을 넘지 않게 올려야 돼요. 10분이 넘어가면 너무 지루해요. 10분이 넘으면 너무 지루하다. 그래서 보통 5분에서 7분 정도 사이? 그 정도가 적당한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블로그. 자, 오늘 블로그에 방문자가 하루에 1000명이 들었어. 그리고 유튜브에 오늘 올린 영상에 1000명이 들었어.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유튜브가 더 좋은 거죠. 왜?
블로그에 오늘 방문자가 1000명이어도 그 1000명이라는 숫자는 내가 쓴 모든 글들의 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매물을 올린 것은 불과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일상글이야. 그러니까 내 매물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서 봤다는 얘기죠. 근데 유튜브는 내가 올린 매물글에 대해서 1000명이 순수하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타겟팅이 되어 있고 전화량도 블로그보다 유튜브가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다. 제가 조금 있다가는 실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 분들, 제가 가르쳐서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 유튜브를 보여드릴게요. 말로 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가장 확실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상업적인 내용, 일상권 70%, 매물 30%. 얘는 상업적인 내용만 처음부터 주구장창 올려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편해요. 블로그는요, 유사문서 때문에 늘 새로운 글을 써야 돼.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쥐어짜서 만들어야 돼요, 말을. 올릴 때마다. 근데 유튜브는 그런 게 없어. 그냥 가서 보이는 대로 매물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 집마다 보이는 대로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유튜브 활동할 때 컨셉을 잡아야 돼요. 어떤 컨셉? 내 얼굴을 보여줄 것이냐, 보여주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내 목소리만 나가고 화면은 매물을 보여주면서 얘기할 것이냐, 아니면 영상을 찍지 않고 사진만 찍어서 사진을 가지고만 보여줄 것이냐, 목소리도 안 나가고 그냥 영상만 찍고 자막으로 음악만 넣고 깔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촬영 방식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줘야 친밀도가 올라가요. 신뢰감이 올라가. 그래서 나중에 손님이 왔을 때 클로징할 확률이 되게 쉬워요. 높고. 클로징이 되게 쉽게 돼. 이미 인터넷상에서 계속 봤던 분을 여기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제 유튜버 하시는 분들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와서 영상만 보고 이렇게 와서 있다가 딱 사무실 와서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연예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영광이라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영광이지? 근데 그분은 맨날 인터넷만 보고 있다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저도 구독자가 한 5,700명 정도 되는데 저를 보고도 전에 그 대부도에서 영상 촬영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저를 보더니 얼굴이 빨개져요. 남잔데. 그래서 되게 순진하신 분이야.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기신지. 대부도 임 소장님이라고 계신데 저를 보더니 얼굴 빨개지면서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사진 한 장 찍자고 그러는 거예요. 대뜸 처음 만났는데. 네. 그래서 사진 찍고. 그래서 나중에 밥 먹어서 물어보니까 막 가슴이 막 뛰었대요. 저를 처음 봤을 때. 근데 그런 경험을 저도 해요. 제가 이제 머리를 좀 깎을 때 좀 예쁘게 깎아주는 데 없을까? 막 검색을 하다가 어떤 원장님이 머리를 깎는 걸 봤는데 너무 이쁘게 잘 깎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깎는 영상을 계속 봤어. 그랬더니 그 신촌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어요. 갔는데 원장님이 없네? 근데 머리 깎으라고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다른 분한테 깎고 싶은 게 아니고 원장님한테 깎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다음에 올게요. 예약하고 와야 되나 봐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들어오신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영상을 봤던 분이 앞에 있으니까 막 가슴이 뛰어. 저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인터넷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즐겨 봤던 사람을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나가줘야 돼. 이거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냥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호감도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걸 중개심리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펠탑 효과예요. 에펠탑 효과. 단순 노출 효과. 내 모습을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만 해도 그냥 효과가 친밀도가 올라가는 거죠. 상위 노출되는 기간이
얘는 한 달 이상 걸리고 얘는 바로바로 반영되고요. 이 블로그의 가장 안 좋은 점은 상위에 떴다가 자고 일어나면 어느 날 갑자기 4페이지, 5페이지로 가버리고 밀려버리는, 갑자기 효과가 한순간에 없어져요. 어제까지 전화가 100호 오던 게 바로 내일 한 통도 안 와. 왜냐하면 블로그는 상위에 뜰 때는 모든 글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수가 떨어지면 모든 글들의 순위가 동시에 다 떨어져 버려. 첫 페이지에서 한 5, 6페이지까지 내가 떠 있는 글이 한 개도 없어. 갑자기 조회수가 확 떨어지죠. 그러면서 전화 뚝 끊기는 거야. 순위 변동폭이 되게 심해요. 유튜브는 한 번 노출되기 시작하면 안정적으로 노출돼요. 내가 특별하게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그런 영상을 올리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런 영향 없이 계속 상위에 뜰 수 있는 게 바로 유튜브. 자, 나에게 맞는 마케팅이 있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걸 먼저 할 거냐, 어떤 매물을 내가 중심으로 할 거냐. 자, 보세요. 여기 보이는 녹색은 블로그가 강한 거예요. 아파트, 상가, 분양. 예를 들면 뭐 저쪽에 무슨 분양, 오피스텔 분양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여러분 해도 안 먹혀.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 저쪽에서 오피스텔 분양하는데 부동산한테 와서 야, 너네가 좀 유튜브 잘한다고 하니까 좀 유튜브 찍어가지고 좀 연결해서 좀 해줘. 그럼 수수료 내가 줄게. 이렇게 해서 의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유튜브에 전화번호를 박아 넣어도 아무리 내 전화번호만 넣어놔도 이 영상을 보고 어딜 가냐면 모델하우스를 바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한테 그냥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홍보는 내가 다 하고 돈은 거기서 다 챙기게 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블로그는 아파트 상가 분양은 블로그는 잘 먹히고 유튜브나 이런 거는 잘 안 먹혀요. 안 먹힌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효과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구독자를 모을 때 구독자 숫자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전원주택을 하면 3개월 만에도 구독자 1000명은 쉽게 모으는데 아파트로 3개월만 매물을 올리다 보면 1000명을 못 모은다는 거예요. 한 3, 400명? 그 정도밖에 못 모아요. 왜냐면 그 아파트는 평형이 똑같으니까 한 번 보여준 평형은 또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전원주택은 집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다 보죠, 사람들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은요, 균형이라는 게 뭐냐면 지역에 따라서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은 유튜브가 강하기도 하고 블로그가 강하기도 하고 이건 조금씩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전원주택, 토지, 공장. 이 세 개는 유튜브에서 탁월하죠. 열심히 하면 해주면 구독자 1000명은 쉽게 모여요. 제가 왜 구독자 1000명을 얘기하냐면 유튜브에서도 여러분 광고 영상 수익을 주잖아요. 근데 여기 영상을 붙이잖아요, 앞에다가. 그래서 영상을 틀면은 바로 영상이 안 나오고 광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상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모든 유튜버에 다 그런 광고가 붙지만 얼마 전에는 그 광고가 붙어도 여러분 수익으로 안 가요. 그건 내가 신청을 또 해야 돼요. 그 기준이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충족이 되면 이제 그 광고를 유료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돈이 들어오죠. 사람들이 보는 숫자, 체류 시간, 시청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전원주택이나 이 토지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 1000명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구독자 1000명만 딱 되면 여러분들 수익은 유튜브 하기 전에 비해서 최소 2배 이상은 더블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영상을 촬영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아마 저 사람들 미쳤어? 뭐 저런 돈을 주고 왜 촬영해?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왜냐면 영상 48개 찍어주는데 한 2천만 원 받아요. 48개 찍는데. 거기에는 드론 영상 포함해서 영상 촬영해주고 편집해주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업로드 시켜주고 상위에 노출되게끔 그 작업도 다 해주고 썸네일부터 모든 작업을 다 해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데 이제 그렇게 봤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하고 나서 계속해. 계속. 1년이 지나면 또 해. 이유가 뭐냐?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 하나 매매를 하면 돈을 어느 정도 받냐면 적게는 500,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수수료를. 근데 계약을 엄청 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하기 전에는 한 3천 벌었는데 이거 하니까 매출이 한 7, 8천 나오네? 그러면 내가 이걸 언제 찍어서 이걸 해? 차라리 2천 주고 해도 내가 3천을 더 벌 수 있잖아. 그게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전원주택이나 토지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왜냐면 토지도 금액 단가가 커요. 인정 작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토지나 전원주택은. 근데 이제 다른 것들,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인정 작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마진이 안 남아. 그래서 이런 쪽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촬영하고 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유튜브는 전원주택 토지 공장하시는 분들은 필히 해야 되고 이 세 가지에 반드시 붙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드론이에요. 드론은 필수야. 드론 날리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강의를 해서 가르쳐 보니까 실습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제가 운영하는 K마스터즈라는 카페에서 드론 강사를 불러다가 강의를 시켰어요. 한 8주 정도 시켜봤지. 그랬더니 어떤지 아세요? 8주가 돼도 제대로 못 날려. 그리고 그 중에 반은 이론 강의야. 근데 저는 강의하는 방식이 이론 강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전에 써먹지 못하는 이론은 있으나 마나한 강의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강의를 했어요. 해보니까 2시간씩 3번이면 끝나네? 2시간씩 3번만 날리면 제가 메모를 촬영할 때 촬영하는 것처럼 똑같이 찍을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실습을 2시간씩 3번만 연습하면. 그러니까 드론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걸 하기 전에 어렵게만 생각해. 여러분 한 달에 중개수로 1,000만 원 정도 벌면 실수익 1,000만 원 정도면 어떠세요? 선생님 어떠세요? 실수익 1,000만 원. 적어요, 많아요, 선생님? 대답이 없으세요? 네, 한 달에 실수익.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가는 돈이 1,000만 원. 경비 다 빼고 실수익. 어? 한 달에 1,000만 원씩 계속 벌 수 있다고요. 수익이. 괜찮아요? 아니면 적어요? 괜찮아요? 중개업을 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못 버는 분들은요, 마케팅을 안 하는 분들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거 되게 쉬워요. 잘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쉽다니까? 그게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한 달에 1억을 벌어.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한 달에 1억을 벌지? 야, 저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그러죠? 막상 알면, 아, 이렇게 쉽게 벌 수가 있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게 차이가 뭐냐면, 다 누구나 돈은 많이 벌고 싶어 해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 거기까지야. 그냥 많이 벌고만 싶은 거예요. 많이 벌고 싶으면 그걸 벌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고요.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제가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자냐면 4시간 자요. 저는 2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아시나요? 유튜브 봤어요? 네, 저는 하루에 4시간만 자요. 그걸 언제부터 했냐? 벌써 몇십 년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4시간만 자는지 아세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시간이.
제가 오늘은 비가 와서 촬영을 안 하고 또 애초에 강의가 잡혔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지만 강의가 없는 날에는 저는 모자 쓰고 이렇게 노가다 복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복장으로 촬영을 가요. 저는 남의 이 눈치 같은 거 안 봐요. 네이버에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 이름 박상래라고 검색해 보면 제 프로필 나오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앞에 나가서 수박 팔려고 그러면 팔 수 있고요. 아이스크림 팔려고 하면 팔 수 있어요. 번데기 팔려고 하면 번데기 팔 수 있어요. 왜? 대학 강사나 교수는 그런 거 팔면 안 돼요? 그런 거에 대한 눈치를 보니까 여러분이 성공을 못 해요. 다른 사람 눈치를 왜 봐? 내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참고 가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갔는데 IMF가 터진 거예요. 제가 외아들이에요.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뭐 집에서 없는 거 있는 거 다 해줬겠죠? 한마디로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그때 시드니, 호주의 시드니에 있는 그 시드니 대학에 랭귀스쿨 밟으러 갔는데 거기에 아파트, 버우드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공원이 예술같이 펼쳐져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 대형 쇼핑몰이 있어요. 뭐 구찌나 뭐 여러 가지 유명한 명품들을 팔고 있는. 그리고 거기 아파트의 8층에 정원이 쫙 보이고 공원이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을 탁 집어치면 남양이랑 햇살이 쫙 들으면서 새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을 제가 얻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월세가 왜 이렇게 비싸냐? 아, 원래 시드니는 원래 그래요. 다 비싸.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 그냥 외동 아들이니까 다 달라는 데 다 좋겠죠? 그러다 IMF가 터졌네? 학비를 못 대주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제가 알바를 했는데 알바를 해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직장을 구했는데 일주일간의 텀이 생겼어요. 거긴 주급이에요. 주마다 급여를 줘요. 근데 일주일간의 텀이 생겼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처음 알았어요.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부모님한테 너무 철없이 했다는 걸. 차마 집에 돈 없다고 보내달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학비도 못 대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굶어봤어요. 왜 굶었냐면 어려워서 굶은 게 아니라 뭐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땡깡 같은 거 안 부렸어요. 밥을 안 먹어요.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와서 야, 너 빨리 먹어. 아버지한테 더 맞기 전에 빨리 먹어. 그러면 아, 나 그냥 생각이 없어 안 먹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저 버르장머리 고쳐야 된다고 막 두들겨 팬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어머니가 그걸 못 보니까 내가 사줄 테니까 빨리 먹으라고 더 화나시기 전에. 그러면 먹어주고 갖고 싶으면 갖고. 그래서 어릴 때 그 어려운 시기에 저는 그 조그만 자동차 전동차 있죠? 그 벤츠라고 박혀있는 전동차를 제가 몰고 다녔어. 대기업에 있는 애들도 못 가지는 자동차를 두 달치 월급 되는 거를 제가 그걸 몰고 다녔다니까. 그래서 최대 많이 굶어본 게 이틀이에요. 이틀 동안 밥을 안 먹었어. 그래서 일주일?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이틀 정도, 일주일 정도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버티는데 며칠째가 가장 힘든지 아세요? 3일째는 일반인들이 그렇고요. 저는 많이 굶어봐서 3일째도 버틸만 했는데 4일째가 되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배낭에다가 1.5리터짜리 그 물을 3통씩을 갖고 다녔어요. 한 4일째 지나니까요. 걸어가다 어지러워요. 그래서 앉아서 물을 막 마셔요. 그러면 좀 괜찮아져. 그럼 또 걸어가. 이렇게 일주일 정도를 하니까 사람이 눈이 돌아가요. 그때 처음으로 뭘 느꼈냐면 이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구나. 야, 내가 지금까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그때부터 이제 알바 3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잠을 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도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안 살면 예전처럼 될까 봐. 제가 딸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한예종에 다니고 있고 3학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예고 3학년이에요. 둘 다 음악을 하네? 둘 레슨비만 해도 장난이 아니네? 근데 제가 못 벌면 애들이 공부를 못 해. 하고 싶은 걸 못 해. 그걸 하게 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열심히 벌어야죠. 그래서 옛날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애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고 싶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들도 최소한 저처럼 하루에 4시간만 자는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오늘 일은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한테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런 각오로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 여러분 무조건 성공해. 오늘 해야 될 일은 오늘 하는 거예요. 밤은 새더라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기만 하면 돼. 내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보다 몇 배 이상의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고 머리로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성공 못해요. 이런 경우 많죠? 아, 저거 땅 살려고 했는데 안 샀어. 그랬더니 나중에 5배 올랐네? 아, 그때 살걸.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몰라서 아예 못 샀어. 누가 바보예요? 알고도 안 산 사람이 바본 거지. 마케팅이 중요한 걸 알고 유튜브가 중요한 걸 알고 이걸 해야 되는 시점인데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미루고 나중에 개업했다가 손해보고 피해본 다음에 남들 다 돈 벌고 나니까 그때 돼서야 아, 이제 나도 해야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현업자들이 다 그래요. 버티다 이제 못 버티니까 그때서야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시행착오 하지 말고 내가 아, 중요하다. 이게 시대적인 대세다.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잘 알죠? 투자 중에 가장 좋은 투자가 뭐냐면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네이버 부동산에 돈 내는 거 네이버 존유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카메라를 사면 그 카메라가 내 거잖아. 또 나한테 투자하면 그건 내 지식은 내 거란 말이에요. 자, 10분간만 쉬었다가 또 이어서 유튜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